조국 전 장관 관련 재판 소식을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논란이 불거진 데 9달 만에 이제 피고인 신분으로 첫 네.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뭐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라고 했는데 첫 재판의 윤곽을 먼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은 공판 준비 기일이었기 때문에 네.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됐는데 오늘은 이제 공판 기일이기 때문에 예. 첫 기일로서 인정 신문을 합니다. 뭐 예. 피고인이 맞는지 주소 뭐 이렇게 사실 확인의 차원에서 하고 그다음에 공소 사실에 대해서 검찰이 얘기를 하면은 뭐 인정이다 부인이다 이런 이제 인정 사실 신문이 끝이 나면은 예. 그 오후에는 예. 이인걸 특감 반장이 증인 신문으로 진행이 되고 예. 아직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예. 네, 확인을 했습니다. 뭐 진행 중인 상황이라 좀 네. 설명을 해주시기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은 좀 네. 마저 풀어보면 네. 일단 조국 전 장관한테 걸려 있는 혐의는 12개나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가족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민정수석이나 이쪽으로 있을 때 공직에 관한 게 있고, 그 중에는 뭐 뇌물이며 이것저것 뭐 직권남용 이것저것 많은데, 그럼 오늘 공판은 이인걸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는 거 보니까 직권남용과 관련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이 예. 금융위원회에 재직할 당시에 예. 비위가 감찰해서 비리 사실을 적발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인걸 특감 반장이 보고를 했으나 예. 수사를 의뢰해야 될 상황에서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감찰을 중단시켰다. 이것은 바로 직권남용이다라고 검찰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민정수석에서는 민정수석이 역할이라는 것이 뭐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예. 그것은 감찰 중단이 아니라 정당한 직무 집행이었다. 예. 그래서 감찰 종료, 중단과 종료의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뭐 이제 공판 중이니까 네. 뭐 직접 저희가 증언을 갖고 올 수는 없었지만 국회에서 또 여러 가지 반박했던 것들 그 내용들을 한번 잠깐 들어보시고 다시 오죠. 네.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 경우에 있어서는 그 비위 첩보가 저희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첩보를 조사를 한 결과 그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네, 결국 문제는 직권을 남용해서 중단시켰느냐, 네. 아니면 그냥 그 정도에서 종료하고 뭐 이첩을 해서 거기서 감찰을 더 하든 아니면은 뭐 수사를 시키든 뭐 넘겨줬느냐 이제 이 문제겠군요. 예. 네, 그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유 전 부시장에 대해서 소속 금융위에 이런 사실을 알려서 뭐 지시를 해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한 재량권 범위 내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에서 할 수 있는 직무행위 범위 내였다라고 예. 이제 변호인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논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이첩을 했다. 이 공식 문서로 안 남아 있나요? 당시에 어떤 이제 그 뭐 지금 세 분의 예. 이제 함께 공동 피고인인 박형철 전 비서관과 백원우 비서관 예. 이렇게 세 분에 출석했는데 지금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요. 예, 이야기 조금씩 다른데 그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의 입장의 경우에는 자신은 어떤 이렇게 감찰을 중단시킬 만한 주체적인 지위가 아니다. 예. 결정을 내리면은 지시에 따르는 객체다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결이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뭐. 백원우 비서관 같은 경우는 예. 이거는 정상적인 감찰 종료였다. 3인의 회의를 끝에 감찰 종료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회의록을 남기거나 예. 그런 형태의 취지는 없겠죠. 하하, 그렇군요. 네. 반면에 이제 검찰 측 증인이겠죠. 이인걸 전 네, 이제 그렇습니다. 그 네. 감찰 반원은 네. 난 더 하고 싶었고 더 네.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만두라고 했다. 네, 그 지금 검찰 조사 당시에 그렇게 진술을 했다고 알려졌고 예. 아마 검찰 측 신문을 할 때는 검찰이 이제 진술했던 내용을 사실 그대로 다시 재현하듯이 묻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똑같은 질문과 답변이 나올 것이고 예. 아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반대 신문이 예.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가 좀 많이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네, 재량권이냐 직권의 남용이냐 뭐 이런 문제인데 네, 뭐 사표 낸다고 하니까 그쯤에서 그냥 그만두고 그럼 저쪽으로 넘겨라 뭐 네. 이렇게 얘기한 건지 더 수사할 수 있었는데
사표 낸다는데 그만하자. 네. 그 조금 뉘앙스가 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맡겨야 되는 거죠. 이 이제 민정수석실에서는 수사를 직접 할수 하는 없으니까. 주체는 아니니까 예. 감찰이 종결되면은 수사를 의뢰할 정도의 어떤 범죄 사실이 드러났는지 그 부분이 좀 핵심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진술 증거만 가지고는 부족할 테니까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나왔던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어디까지 증거를 확보했었는지 그러게요. 그런 걸 예. 좀 밝혀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수사관이 나는 압박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직접적인 어떤 재판부가 판단하는 증거가 됩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진술 증거고 압박을 느꼈다라는 것도 반대 신문에 의해서 뭐 사실상 어느 정도 또 신빙성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반대 신문 결과를 봐야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백원호, 박형철 전 비서관들은 피고인석에는 안전히 있었는데 오늘 신문이 진행되는지 아직 확인 잘 안 됩니까? 아마도 오늘은 예. 이제 증인 신문이기 때문에 그 증인에 대한 검찰 측 신문을 하고 예. 이제 반대 신문을 하는 쪽으로 반대 신문에 이제 각 변호인들이 준비하는 바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 각 변호인들이 대변해서 신문을 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이 들어서면서 네, 언론에게 또 이례적으로 당부를 했습니다. 네, 제발 검찰 측 신문 내용, 변호인 측 신문 내용을 다 좀 써주십시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법원으로 들어가면은 법원에서는 공판 중심주의잖아요. 예. 그래서 검찰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법원에서. 예, 예.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재판을 쭉 진행을 해왔는데 예. 그동안 재판 진행된 결과 사실상 검찰 측 증인신문 결과만 보도가 됐지 예. 변호인 측의 반대 신문이 보도가 덜 됐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이런 주문을 특별히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끝까지 안 지켜봐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그 블로그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고 지난번에 좀 부끄러웠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기자가 15명이 있었는데 오전에 검찰 신문 끝나고 다 나가고 안 들어오더라. 네. 마지막까지 남은 기자는 4명밖에 없었다. 네. 그럼 당연히 뭐 기사라는 것은 몇 시간마다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되니까 급해서 나갔을 수는 있는데 그러면 교대자를 남겨놓고 가든지 다시 급히 들어오든지 해야 되는데 끝까지 안 들어왔다는 게 정말이면 진짜 검찰 측 신문만 쓰고 보는 측은 안 쓰는 재판을 보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기울어진 그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근데 오늘 보니까 그때 지적을 받아서 그런지 상당히 양쪽의 균형이 동시에 들어오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일단 뭐 밤에도 봐야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정경심 교수 얘기로 넘어가자면 네. 구속 연장은 일단 기각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한번 기자의 리포트를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재판의 구속기한은 6개월로 정 교수는 오는 10일까지입니다. 검찰은 기존 구속영장에 적용된 11가지 혐의 외에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추가된 혐의가 더 있다며 이를 근거로 구속기간을 늘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죄질이 무겁고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할 주변인과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서원 씨 등 유사한 절차와 사유로 추가 영장이 발부된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주된 범죄 사실을 심리하기 위해 작은 여죄들을 찾아 다시 구속하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전형적인 별건 구속에 해당해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들은 법원은 정 교수의 구속기간을 더는 늘리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표창장 위조 등에 대한 증거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다음 재판에서 향후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 등을 할 경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검찰은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 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6개월의 구속기간을 채운 정 교수는 오는 일요일 자정 구치소에서 풀려나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강희경 기자 리포트를 봤는데 네. 지난번엔 그렇게 구속시키더니 이번에는 뭐 안 해도 되겠다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이건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1심 재판의 총 구속 기간이 예. 연장을 한 끝에 6개월입니다. 6개월. 근데 6개월이 만료가 됐는데도 예. 사실 재판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근데 지연된 이유 중에 사실 검찰이 초반에는 증거 목록을 목록, 증거 목록 어떤 것을 인해서 공소가 제기됐다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예. 그거를 열람 등사를 거부하고 재판장이 그 열람 등사 해줘라라고 얘기를 해서야 비로소 열람 등사가 되는 정도로 좀 재판이 예.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예. 그 재판 지연이 예를 들면 피고인이 뭐 꼼수를 부린다거나 뭔가 좀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계속 재판을 딜레이하고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 재판이 6개월간 가면은 보통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야 되는데 그 상태가 되지 않도록 검찰이 조금 늦춘 게 아닌가라는 예. 의심도 들 정도의 이유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사건의 수사를 이제 재판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다른 여죄를 가지고 와서 이 사건의 구속 기간에 쓴다는 거는 이거는 전형적인 편법인 게 맞거든요. 흔히 말하는 별건을 네, 바꿨다는 맞습니다. 뜻이네요. 네, 예. 별건 구속이 맞기 때문에 사실 법원에서 바로 기각할 것인가 저는 한편으로는 보석이라도 나올 것이다 풀어주는 예. 쪽으로 이제 생각은 했었는데 아예 그냥 구속 기간 만료된 후에 바로 석방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거죠. 네. 뭐 예를 들면 그럼 기자의 리포트처럼 증거 인멸할 건이 이제 남아있지는 않다 아마 이렇게 판단한 모양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증인들이 많이 나와서 그동안 사실 검찰 측 뭐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예. 뭐 반대 신문을 통해서 다른 이야기도 들리고 그래서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조사는 됐다. 가장 중요한 또 뭐 증인이라고 하면은 뭐 표창장에 대해서 동양대 전 총장 증인 신문도 끝났고 뭐 교직원들도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실관계 판단이 섰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석방을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깐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정경심 교수 재판이 뭔가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계속 보도가 됐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판을 읽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이제 불구속 재판이 시작되니까 네. 지금까지 재판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네. 인턴으로 들어가서 실험을 열심히 거들었느냐, 논문을 초록을 어떻게 썼느냐, 논문의 뭐 제일 저자가 됐느냐, 네. 거기다가 또 서울대에서 또 인턴 문제도 또 있고 네. 그동안의 재판 상황을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십시오. 네, 그동안 재판 상황은 이제 최초에 문제가 됐던 첫 번째 공소장은 동양대에서 봉사를 하지 않았는데 예. 최우수 봉사사항이 나갔다라고 해서 그 부분이 위조다라고 기소가 됐고 표창장. 네, 예. 전격적으로 기소가 됐고 그 후에 계속해서 뭐 고등학교 시절에 체험활동 확인서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기재해서 예. 뭐 부산대 의전원,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된다라는 부분이 크게 있고요. 입시 비리 쪽 예. 그리고 사모펀드 쪽이 있는데 이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에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라는 네. 세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가장 주력해서 진행되는 부분은 그 고등학교 때의 활동들이 인턴 활동들, 뭐 체험 활동 확인서 이런 활동들이 입시에 이용됐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사건 첫 번째 단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표창장이나 뭐 이런 것들 또 논문 이런 것들을 보면 인턴 활동을 열심히 했느냐가 초점이었던 것 같은데 논문의 제일 저자다 아니다 이거는 왜 논란이 벌어지는지 조금 의아한 사실 부분입니다. 그 논문의 일저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논문 자체가 제출되지도 않았고 그 부분은 그 이 뭐 검찰이 공소 제기한 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행위 태양에 들어가지 않는 사실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등학생이 논문의 제1저자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굉장히 충격적이기 때문에 검찰은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왜 공소 사실과 관계없는 사실에 주목을 하느냐라는 지적까지도 있었죠. 예. 네. 그래서 인턴 활동을 열심히 했냐는 이유에서 갑자기 논문 일저자냐 아니다 뭐 네. 자격이 있냐 없냐로 이제 가니까 검찰로서는 네. 이것도 참 불공정한 행위 아니냐 네. 전반적인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판의 핵심이죠. 어떻게 보면 표창장 네. 위조 문제. 네. 정 교수 측이 위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어떤 진술을 내놨다고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총장이 시켜서 직원이 알아서 다 발급을 했다. 근데 예전 같으면은 정경심 교수의 주장은 저희가 이제 뉘앙스로 듣기로는 제가 다 전권을 총장님으로부터 위임 받아서 처리하지 않았냐. 근데 달라진 겁니까, 얘기가?
저는 달라졌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총장님이 직접 직인을 찍은 행위가 아니었다라는 사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똑같다고 보고 처음부터 저는 이 최성해 전 총장님이 진술할 때부터 인터뷰할 때부터 내가 도장을 찍은 적이 없다, 예. 뭐 기억하지 못하지 않는다. 특히나 정 교수의 딸이라면 더더욱 기억할 것이다. 근데 직인을 찍은 적이 없다. 기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위조다라고 했고 내가 기억을 못할 리가 없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총장님이 직접 찍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에 대한 일관적인 이야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 예.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직원을 통해서 전달을 받았다. 그리고 그 표창장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부탁을 했을 때 절대 표창장을 내줄 수 없다라고 할 정도의 상장인가? 저는 예. 그 부분이 좀 의문이더라고요. 결국은 총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직원이 처리했다나 총장님이 어차피 정 교수한테 정권을 주고 했다나 제가 어찌 됐든 총장님이 직접 찍지 않았다는 것만에 대해서는 이제 분명한 네네. 일관성 있는 진술이라는 네. 말씀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뭐 아직 공판이 끝나려면 한참 더 남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참 알겠습니다. 남았습니다. 계속 지켜보면서 또 도움 말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